자, 이번 시간에는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과 토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 건데, 직권의 가장 바깥 부분이 지각이죠. 그런데 이런 지각들은 단단한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암석들은 여러 가지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 가지 광물들이 합쳐져서 암석이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암석들이 합쳐져서 지각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광물은 암석을 이루는 작은 알갱이 단위이다. 그리고 암석은 대부분 여러 가지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을 이루는 광물의 종류와 비율에 따라서 암석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그 암석 안에 밝은색 광물이 많으면 그 암석도 밝은색 암석이 되겠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고, 지금까지 약 4천여 종류의 광물이 발견됐다. 그리고 조암 광물에 대해서 볼게요. 조암 광물은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을 뜻하는 건데, 대표적인 조암 광물은 장석, 석영, 휘석, 각섬석, 흑음모, 감람석 등이 있다. 오른쪽에 조암 광물의 부피비를 보면은 장석이 지금 압도적으로 제일 많죠. 51%를 차지한다. 그래서 장석이 부피가 가장 크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석영, 휘석, 각섬석 순서대로 쭉 가는 거를 볼 수 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광물의 특성에 대해서 볼게요. 광물의 특성은 다른 광물들과 구별되는 고유의 성질이다. 색, 좋은 색, 굳기, 염산 반응, 자성 등이 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광물을 구별할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크기, 질량, 부피, 무게 이런 것들은 광물의 특성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광물의 고유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광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크기, 질량, 부피, 무게는 똑같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광물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은 아니다. 다음으로 색을 볼게요. 광물의 겉보기 색, 겉에서 바라보기에 어떤 색이 나타나는지를 뜻하고요. 밝은 색으로는 장석, 석영 등이 있고, 장석은 흰색, 분홍색을 띠고 석영은 무색. 다음으로 어두운 색에는 흑음모, 각섬석, 휘석, 감람석 등이 있는데, 흑음모는 검은색, 각섬석은 녹색과 검은색, 휘석도 녹색과 검은색, 그리고 감람석은 황록색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겉보기 색으로도 광물을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흔색을 볼게요. 조흔색이라는 거는 광물을 조흔판에다가 긁었을 때 나타나는 광물 가루의 색이다. 조흔판은 도자기 판 같은 종류인데 경도가 어느 정도 높은 편이어서 다른 광물들이 잘 긁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광물 가루의 색은 광물의 겉보기 색과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가루가 되면서 색이 보여지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과 황동석, 황철석 등은 겉보기 색은 노란색인데 좋은 색을 알아보면 금은 똑같이 노란색이지만 황동색은 녹흑색, 황철석은 검은색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흑음모, 자철석, 적철석도 겉보기에는 검은색으로 보이지만 좋은 색을 알아보면 흑음모는 흰색, 자철석은 검은색, 적철석은 젓갈색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루가 됐을 때의 색깔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금과 자철석은 색과 좋은 색이 같다. 이 정도로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굳기를 볼게요. 광물의 단단하고 무른 정도이다. 굳기는 광물을 서로 긁어서 비교를 해요. 두 개의 광물을 서로 긁었을 때 긁히는 광물이 무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나타난 예시를 보면은 방해석하고 석영을 서로 긁고 있죠. 이랬을 경우에 방해석은 석영에 긁혀요. 그러니까 긁히는 광물이 무른 거죠. 그래서 굳기는 석영이 방해석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죠. 다음으로 염산 반응을 볼게요. 염산 반응은 광물이 염산과 반응해서 거품이 발생하는 성질이다. 근데 이때 발생하는 거품은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방해석에다가 염산을 뿌렸죠. 그러니까 지금 거품이 생겼다. 근데 이 거품은 무엇이냐면 이산화탄소다. 마지막으로 자성을 볼게요. 자성은 광물이 자석과 같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성질이다. 그래서 오른쪽 예시를 보면은 자철석에다가 클립을 막 갖다 대니까 붙어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철석은 자성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암석의 풍화를 볼게요. 풍화는 암석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잘게 부서지고 성분이 변하는 현상이다. 풍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물, 공기, 생물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풍화를 일으키는 모든 작용을 풍화작용이라고 한다. 크게 보면 암석이 잘게 부서지는 작용이 있고 암석의 성분이 변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잘게 부서지는 작용 먼저 보면은 첫 번째 예시로 암석의 틈 사이에 스며든 물에 의해서 얼면서 부피가 커지면 틈이 벌어져서 암석이 부서진다는 예시가 있죠. 지금 오른쪽에 물이 여는 작용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암석의 틈에 지금 물이 들어있죠. 액체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고체로 변하는 과정이에요. 얼면서. 근데 이 물은 고체로 변하게 되면은 부피가 9% 정도 증가해요. 물이 들어가 있는데 부피가 증가해버리면 틈의 개수가 늘어나고 틈의 넓이도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서진다. 부서지는 풍화작용이 일어난다 라는 거죠. 다음으로
암석의 틈에서 식물의 뿌리가 자라면서 틈이 벌어져서 암석이 부서질 수도 있고, 땅 속에 있던 암석이 땅 위로 드러나면은 주변 압력이 약해져서 암석의 표면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도 나타난다. 그리고 성분이 변하는 작용에 대해서 볼게요.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여서 동굴이 만들어지는 작용이죠. 지하수가 석회암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빗물에 의해서 녹기도 한다 까지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암석의 표면에서 자라는 이끼가 암석의 성분을 변화시키고 녹이기도 한다. 그리고 공기 중에 산소가 암석의 성분을 변화시키고 색깔도 변화시키고 표면을 약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풍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암석의 표면적이 커질수록 풍화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암석이 큰 덩어리로 있을 때보다 암석이 더 쪼개지고 쪼개졌을 때 표면적이 점점 커지겠죠. 근데 표면적이 커진다는 거는 결국 풍화될 수 있는 면적이 커진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외부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졌죠. 그래서 표면적이 커지면 풍화도 더 잘 일어난다. 다시 넘어와서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서 주로 일어나는 풍화 작용의 종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아까 배웠던 물이 어는 작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환경의 영향도 풍화 작용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토양에 대해서 볼게요. 토양은 암석이 풍화 작용을 받아서 잘게 부서져서 만들어진 흙이다.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생활하는 터전이 된다. 그래서 이 토양이 생성이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한번 볼게요. 암석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풍화되면서 여러 개의 층이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암석이 있죠. 지표에 드러난 암석이 풍화되면서 암석 조각과 모래가 된다. 그래서 윗부분에서 암석 조각과 모래로 조금씩 바뀌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암석 조각들이 더 잘게 부서져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이 만들어진다. 지금 윗부분에 흙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겉부분의 흙에서 물에 녹은 물질과 진흙 등이 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질들에서 그 물에 녹은 물질들하고 진흙 등이 밑으로 막 내려와서 가운데에 층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간에 층이 생긴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토양이 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위층은 식물이 잘 자라나고 생명활동이 활발한 층이에요. 양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양분이 제일 많은 층이다. 그리고 이런 양분은 동식물, 미생물 등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양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층은 물에 녹은 물질과 진흙 등으로 이루어진 층이다. 세 번째로는 암석 조각과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층이고, 네 번째로는 이제 암석이 제일 밑에 있다. 여기까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